용어의 뜻을 한자 그대로 파악해 들어가지 않으면 이게 자기 실력이 탄탄하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학부 1, 2, 3, 4학년 다 거쳤어도 또는 대학원 가도 자기가 자기 정리가 잘 공부가 안 돼 있어 보니까 개념 파악은 용어 의미를 제대로 파악해야 된다. 예를 들면 사신관 같은 거 나오지 않습니까? 경제소 같은 거 나오고 유향소 이런 게 나오잖아요. 사신관 제도다. 사신관이다. 이걸 모르는 사람은 없거든요. 사신관 단어를 모르는 사람은 없거든. 역사학도 중에. 유향소라든가 이거 단어 모르는 사람 없거든. 경제소라든가 이렇게 쭉 나오면 경제소라든가 이게 나오면 이게 모르는 사람은 없으나 이 한자 뜻 자체를 아는 사람은 드물더라. 그래야지 공부인데. 그래야지 외우지 않고 또 아이들이 물어봤을 때 본인도 그렇고 이게 제대로 설명해 줄 수 있는 건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사신관이라고 하는 거는 심사관입니다. 심사관, 그죠? 심사관. 맨날 사신관 해놓고 애들한테 뭐라고 가르치냐? 야, 이거는 태조 왕건이 신라 경순왕 김부한테 사신관이라는 관직을 줘서 경주 지역을 자치를 좀 허용했던 제도야. 이렇게 외우고 만들어요. 골 때리죠. 그 뜻을 얘기해 주지 않는다. 뜻이 뭐냐? 뜻이 말 뜻이 사신관의 심사관이라고 하는 거는 다 누구나 알잖아요. 그 뜻이에요. 심사한다는 거. 심사한다. 심사한다는 거. 그러니까 경순왕 김부한테 태조가 했다는 건 맞죠. 최초로 심사관이라고 임명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야 지금에 말하자면 대등급. 대등은 이제 당대등 밑에 대등이라 그래서 부시장급, 경주의 부시장급 정도는 스스로 임명해서 알아서 쓰세요. 임명해서 사용해서 임명해서 쓰세요라고 자치를 허용했던 제도의 관직 명칭을 사신관이라고 한다. 그러면 되는 거잖아요. 유향소. 그럼 사신관 하면은 또 말 뜻을 알았으면 무조건 시기를 파악해야지 역사의 어떤 튼튼한 실력이 돼요. 유향소는 뭐냐? 맨날 남길 유 향촌 향 기구소. 그러니까 한자 뜻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향촌에 남겨둔 자치 기구라는 뜻이에요. 남길 유 향촌 향 기구소. 오케이? 그럼 이게 언젠지가 중요하죠. 그죠? 언젠지. 이걸 떠오르지 않으면 안 된다. 유향소는 고려말 유향 품관들. 품관이 뭐냐? 내 관품에 나가면 관직에 나가면 등급이 있잖아요. 내가 뭐 5급 공무원이든지 2급 공무원이든지 간에 정부가 설정했던 그 당시에 관품이 있단 말이죠. 그럼 관품에서 반역을 하지 않는 경우, 반역하면 다 삭탈되지만 반역을 하지 않는 경우에 내가 퇴직을 해, 은퇴를 했다. 그럼 그걸 가지고 그대로 있단 말이죠. 내가 했던 경력이니까. 그럼 내가 경찰서장을 했다. 뭐 1급 공무원이었다. 그러면 은퇴를 했어도 그러면 그 지역에 여론을 형성할 수 있는 어떤 짱이 될 수 있죠. 그 지역에서. 경찰서장 한번 나오는 게 쉽지 않으니까. 또 영의정 하는 거 쉽지 않으니까. 영의정 정일품이다. 그러면 거기 딱 나갔다. 그럼 중서문화성 뭐 문화 시중을 했다. 그럼 은퇴를 했어. 그러면 그 지역에서 자기 지역에서는 짱일 거 아니야. 그러면 그 품계는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 품계를 가지고 있는 그런 애들이 이제 은퇴한 사람들이 사무실 운영했다는 얘기에 말하자면 유향 품관들. 그럼 그런 애들 내부에서도 은퇴한 애들 중에서도 여러 명 있을 거 아니에요. 걔네들끼리의 조직이에요. 향촌 자치 조직. 유향 품관들이 운영했던 향촌 자치 조직. 이게 언제부터냐? 고려만 14세기부터입니다. 14세기. 오케이? 그런데 조선이 건국됐어요. 조선이 건국돼서 1392년 14세기 말에 조선이 건국됐는데 이제는 지방관을 다 파견하게 되는데 조선에서는 지방관을 파견할 때 상피제를 두거든. 그 상피제라고 하는 것은 알다시피 서로상 PRP. 내 출신 지역에다가 임명하지 않는단 말이죠. 토호가 될까봐 결탁해서. 그래서 출신 지역과 전혀 연고가 없는 사람을 보낸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충청도 출신인데 충청도 내 서산에다가 보내지 않고 예를 들면 경상도에 파견하는 거야. 그럼 경상도에 있는 애들은 기존에 거기서 대대로 살고 있는데 유향품관들이 짱이었는데 내가 와가지고 지방 수령이 연고도 없는 애가 와가지고 내 말 좀 잘 따라주시고 뭐 이러면 얘들이 기분 좋겠어요? 기분 안 좋게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겠지. 그러니까 이것들 봐라 해서 조선의 15세기부터 경제소를 또 두는 거예요. 서울경 이슬제 기구소. 서울에 둔 유향소를 통제하기 위해서 연락 기능을 담당하기 위한 기구. 서울경 이슬제 기구소. 오케이? 그러니까 얘네들을 통제하는 거란 말이죠.
그럼 유양소에서는 자기네들 고을에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경제소에다가 향리를 보냅니다. 자기 지역 출신의 향리를 보내요. 거기서 그 경제소에 근무하는 향리를 뭐라고 하냐? 얘를 경절이라 그래. 경절이. 네, 경절이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오케이? 예, 경절이. 그래서 경제소에는 경절이가 있단 말이에요. 경절이. 근데 이 유양소에서는 서울에만 보내는 게 아니고 도청이라고 하는 가명에도 보내요. 자기 고을 업무를 맡아보게 처리하게끔. 걔네도 우리가 가명에 파견했기 때문에 영절이라 그래. 영절이. 그래서 경절이와 영절이를 모른다. 그건 뭐야? 머절이야. 미안해. 영절이. 이렇게 제대로 해야 애들한테 제대로 설명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제대로 설명이 돼야 그게 실력이에요. 그래 놓고 시기를 파악이 자연스럽게 되잖아요. 그죠? 그럼 경제소는 언제부터 있느냐? 누가 만들었느냐? 모든 사건, 사실, 문화재는 사람이 한 거니까 주체를 떠올려야 돼요. 주체를. 누가 했는지. 예. 그래서 태종 때구나. 이렇게 잡아야 된다. 그러면 요 경제소를 관장하는 사람 최고 책임자는 누구냐? 이제 이런 것까지 알아야 되는 거죠. 경제소를 담당하는 최고 책임자. 그 밑에는 아래 것들 얘기 경절이나 영절이 같은 애들이 이제 있지만 최고 책임자는 현직 관리 중에 그 지역 출신자 정산품 이상의 당상관을 고관을 바로 경제소의 책임자로 임명합니다. 그러니까 경제소의 책임자는 상피제가 적용되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 지역 출신자 중에서 그 고을 출신자 중에서 현직 관리 중에 정산품 이상을 다 당상관이라고 하니까 당상관 걔네들한테 이걸 책임을 맡겨요. 그래서 야 니네 고을에서 좀 곡물이 좀 덜 올라온 것 같다. 뭐 이런 것도 이제 경절이가 이제 하달하고 유양소에다가 그럼 유양소에도 이제 수령하고 이제 서로 보조하면서 이만큼 안 갔답니다. 이게 다시 또 보고하고. 이런 일을 담당하게 한다. 그래서 이거는, 결론적으로 이제 이런 걸 통해서 다 이제 흩어진 파편이잖아요. 여기저기 알고 있는? 묶어. 최종적인 게 뭐다? 이건 향촌 자치기구나. 자치기구. 이건 경제소, 유양소를 통제하기 위한 기구구나. 그럼 유양소 안에 누가 있냐? 유양품관들로 구성되어 있는 양반들 중에서 좌수, 우두머리죠. 앉아있는 우두머리. 좌수 1명. 대빵인 거지. 그러니까. 여기에 별감 2명으로 구성되어 있더라. 수령을 견제하기도 하고 보조하기도 하고 또 향리를 꾸짖기도 하고 오케이 풍속을 교정하는 그런 기구. 그러니까 말하자면 오늘날 향촌에서 관직에 고관했던 애들 퇴임하고 나서 자치 어떤 기구를 좀 운영했다 이런 개념인 거죠. 그러니까 사실 조선으로 봤을 때는 이게 없었으면 좋겠죠. 근데 이미 있었어. 조선 건국 전부터. 그러니까 왕권 강화라든가 중앙 집권을 강화하는 왕들은 그런 이건 없애고 신권을 좀 인정하고 향촌 자체 어느 정도 좀 여론이라기보다도 걔네들 공로를 좀 인정하려고 하는 분위기의 왕들, 재상 중심의 정치를 좀 인정하는 왕들은 유양소를 또 다시 복설시킵니다. 그러니까 태조 때는 정도전 때문에 재상 중심의 정치를 추구했으니까 유양소가 당연히 고려말부터 있었던 걸 인정했다가 태종 때는 없애버려요. 유양소 폐지합니다. 말 안 들으니까 수령을 파견해도. 그런 다음에 세종 때는 다시 또 복설이 돼. 세조 때 다시 또 없앱니다. 태종하고 세조는 아주 비슷한 측면이 있잖아요. 그런 다음에 성종 때 다시 또 살인파 등용하기 때문에 지방 세력이니까 또 유양소를 인정한다고 복설됩니다. 연산군 다 폐지해. 연산군. 중종? 중종은 신하들에서 보위에 올라간 사람인데 조광조가 활약한 때가 또 중종 때고 물론 중종한테 사약받아 죽지만 그래서 그땐 다시 또 인정이 된다고. 복설이 돼. 게다가 선조 때 가면 유양소가 1603년. 선조는 임진왜란 전부터 해서 임진왜란 끝나고도 10년 더 살아요. 그 전에 뒤졌어야 되는데. 1608년까지 사는 게 선조인데 딱 10년 더 사는데 전쟁 끝나고 나서도 1603년도에 선조 때 유양소는 향청이라는 명칭으로 바뀐다. 이제는 수령이 다 장악해 들어가기 때문에 향청, 청자는 관청 청자거든요. 수령이 장악한다. 경제소는 어떠냐? 계속 있다가 바로 그해 1603년도 선조 36년에 경제소는 폐지돼요. 왜? 수령이 다 장악해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폐지된다. 단 경제소에서는 유양소에 대해서 이렇게 막 연락하고 이렇게 업무도 하다라고 하지만 수령의 업무에 직접 관여하지는 못한다. 수령을 임명한다든가 그런 일을 하지 못하는 것이고 수령의 업무 이런 것도 관여하지는 못하지만
자, 그러면 유양소에서 파견된 경절이라든가 영절이 같은 경우는 거기서 가명에 근무하는 영절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도지사 밑에 있는 거죠. 그럼 거기서 있으면 수령의 근무 평가에 대해서 관찰사 같은 경우는 다 평정을 하기 때문에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잘 보이려고 또 얘가 또 굉장히 위세를 부리기도 한다. 당연히 경절이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아주 골 때리는 상호 권력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게 이거다. 시험에 겁나게 여러 번 나왔습니다. 이번에도 나왔죠. 이번에도 그러니까 이렇게 파고 들어가고 공부를 해야 된다. 말 뜻을 파악해라. 개념 파악이에요. 개념 파악.